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 발달지연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먼저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저희 영상을 찾아보시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태, 증상에 대해서 판단하기 용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는 엄마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도 가끔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캐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도 그랬지만 엄마 아빠는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아이를 다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더 잘 캐치하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할머님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손주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손주의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다, 아이의 행동이 좀 특이한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의심이 되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만약 아이가 자폐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엄마나 아빠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폐는 양육 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양육 태도가 나쁘면 아이의 발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자폐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아이가 자폐 증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부모님들의 역할은 조언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 양육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신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부모님들께 맡겨주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점은 아이의 말이 느리다고 해서 다 자폐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폐가 아닌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당연히 말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를 가진 아이의 언어 문제와 발달이 느린 아이의 언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폐를 진단할 때 기준이 되는 언어 발달 지연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발달이 느린 경우는 자폐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 소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다음으로 수용 언어, 다음으로 표현 언어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이 아닌 행동이나 표정, 제스처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를 본다거나 표정이나 몸짓, 손짓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몸짓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고 나면 수용 언어가 발달하고,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수용 언어, 즉 말을 알아듣는 것도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말을 표현하는 것도 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폐 아이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지 않고 부족한 것은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감각 자극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한, 아주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아이라면 자폐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면에 언어 표현은 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나 할머니가 시키는 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즉 수용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라면 자폐를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없고 수용 언어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만 중얼거린다거나 혼잣말만 반복하는 아이라면 자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언어 발달의 문제, 사회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동상의 변화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자폐가 아닌 발달이 느리기만 한 아이도 당연히 언어 발달도 늦고 사회성 발달도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를 가진 아이라면 분명히 어떤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상동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틀에 박힌 행동을 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하던 대로 하는 이런 행동상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죠. 그리고 그런 행동과 더불어 감각 자극을 계속 느끼려고 하는 감각 추구 행동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행동상의 변화가 없다면 아이는 자폐라기보다는 발달이 느린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 번째로 자폐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감각의 이상, 감각 처리 장애를 보입니다. 이런
이런 감각 처리 장애는 단지 감각이 예민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 영역은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반면에 동시에 특정 영역은 너무 둔하기도 하고 감각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 감각을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모든 감각 영역에 걸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자폐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자폐 증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바로 이 감각 처리 장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에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발달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자폐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먼저 퇴행 반응을 보이는 아이라면 더욱더 자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행 반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발달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이가 더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상호작용을 무리 없이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눈맞춤이 안 되고 알아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자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퇴행 반응은 다른 질환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폐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주가 만약 퇴행 반응을 보인다면 반드시 자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엄마 아빠도 어릴 때 말이 늦었다, 혹은 어릴 때 틱이나 ADHD가 있었다, 발달이 늦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도 반드시 자폐일지 아닐지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자폐 아이를 진료할 때 애 아빠도 어릴 때 말이 너무 늦었다, 애 아빠도 어릴 때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크니까 괜찮아졌다 라면서 아이는 자폐가 아닐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만나 뵙습니다. 물론 아이가 크면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와 아빠도 어릴 때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은 좋은 반응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발달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즉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가족력이 없는 아이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발달 지연이나 틱장애, ADHD, 자폐증, 이런 질환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ADHD나 틱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자랄 때 발달 장애나 발달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어릴 때 이런 질환이 있었다면 지금은 괜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발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폐 아이들은 무언가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단지 발달이 느리기만 한 아이들은 본인 나이보다 한두 살 더 어린 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폐 아이들은 한두 살 더 어린 아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상한 행동들, 그래도 이해되지 않을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가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고 사회성 발달이 느린 것은 더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뱅뱅 돌거나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눈앞에서 손을 흔든다거나 몸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흔든다거나 인사할 때 손바닥을 자기 쪽으로 하면서 인사를 한다거나 장난감을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항상 물건이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독특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이런 행동들은 우리 아이가 한두 살 더 어린 아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된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떨 때 아이의 자폐를 의심해 보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실수도 했었고 몰랐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조금 더 잘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결정은 부모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손주가 자폐나 발달 문제를 보이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아이의 엄마 아빠한테 저희 한의원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께서 영상들을 보시고 스스로 아이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폐는 시간 싸움입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마냥 클 때까지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